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좀 해 TV의 이지훈 강사입니다. 자, 이제 벌써 블로그 제1강 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화면에서 일단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넘어갔고, 네. 저번 시간에 이 부분부터 진행을 했죠. 알아둘 용어와 개념 정리에 대해서 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검색 엔진, 키워드, 컨텐츠, 독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알아봤고요. 이 네 가지 개념을 왜 알아야 되는지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이제 저랑 알아보게 될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왜 방향을 잃지 않는 용어라고 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디지털 노마드, 경제적 자유,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은 일부는 또 어떤 용어는 잘못 오해된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경제적 자유라는 부분을 어떤 방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헛갈리지 않게 잘 정리가 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뭐냐? 여러분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게 뭘까요? 노마드라고 하는 뜻은 노매드. 이게 영문으로 하면 노매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마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 유목민은 뭐예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며 생활하는 모양이 꼭 노마드, 유목민.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유목민처럼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저보다 이제 먼저 한 2, 3년 전에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굳이 원격 근무의 성격이 강했어요. 뭐 지금처럼 뭐 디지털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뭐 이런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고요. 그때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그러니까 뭐 영어를, 왜냐면 외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많았으니까. 왜냐면 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이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협업툴이죠. 업무 협업툴. 필요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메신저와 같은 그런 협업툴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협업 체계, 메신저, 그 다음에 업무 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굳이 사무실 근처에 있지 않아도, 이제 그게 이제 한 이슈가 된 거죠. 어디냐면 여행지. 뭐 어디 여행을 가서 인터넷만 되면 그곳에서 놀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놀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즐기면서 여행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밑에 설명에도 보면 원래는 원격 근무 기술,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느냐 하면, 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 팬데믹 세상이 왔으니까 이 위기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기업들도 옛날 같으면 대부분 뭐 소수죠. 전체 100% 중에서 한 5%? 5%에서 10% 정도? 이 미만이 실질적으로 원격 근무를 시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원격 근무하는 곳이 많아졌잖아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는 뭐냐면 나중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루어질 디지털 세상, 디지털화 세상이 급격하게 앞당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격하게 앞당겨졌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아니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아니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에 그렇게 여행지에 가서 즐길 수 있었던 삶,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혼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고요. 다음, 무엇과 혼동하느냐? 이 두 개가 넘어갔네요. 무엇과 혼동하느냐? 바로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말과 자꾸 혼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가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아니거든요. 자, 디지털 크리에이터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에이터라는 말은 뭐냐? 창조자다. 창조자. 창조자.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창조자다. 또 생산자, 개발자. 개발자는 뭐 디벨로퍼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디벨로퍼,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 전에 디벨로퍼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쓰고 있었고, 뭐 작가, 뭐 예술가, 뭐 이런 분들을 우리는 다 가리켜서 크리에이터라고 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재가공, 편집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거는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정확할지, 근데 제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라는.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도 크리에이터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재가공, 편집해서 거기에 어떤 것을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도 무엇이다? 크리에이터다. 여러분들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예전에 특정 직업군에서만 특정 직업만 나타내던 크리에이터가 실질적으로 창작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그죠? 그렇게 사용이 쭉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념으로 정착이 됐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유튜브,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 블로그, 뭐 인스타, SNS 유저를 다 포함해서 디지털 크리에이터 또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캘리그래피를 직접 쓰시는 분은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닌가요? 이렇게 뭐 물어보거든요. 아니죠. 캘리그래피를 써서 어떻게 SNS에 있는 콘텐츠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럼 뭐 글을 쓴 건 아날로그지만 디지털 사진을 찍어서 어딘가에 올렸다. 아날로그 사진이라고 하면 뭐 필름이 있는 사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캘리그래피를 써서 SNS로다가 알리고 무언가 기회를 거기서 찾는다. 그것도 역시 뭐다?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크리에이터 혹은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통칭하게 돼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크리에이터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가 있냐? 지식 전달자, 강사도 있겠죠. 강사, 메신저, 뭐 이거 등등. 이게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로다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노마드와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조금 구분하셔 쓰셨으면 좋겠고,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훨씬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한 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란.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경제적 자유를 갖기 위해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제적 자유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장에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가 왜 가능해졌냐. 예전에 아날로그 시장에서 어떤 부를 누렸던 이런 분들은 이 디지털 세상으로다가 급격히 변하면서 이미 변했죠. 그게 뭐냐면 한 15년 전서부터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살짝 그 느낌은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뭐 저도 음식점 크게 하고 뭐 뷔페 음식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었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가고 된 게 한 4, 5년 전, 5, 6년 전, 뭐 요때부터는 예,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단순히 적응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이 새롭게 재편된 시장 논리에 빠르게 적응해 수능을 한 거죠. 거기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수익을 정기적으로 이뤄내는 실질적으로 디지털 사업가들이 많이 늘어났다.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추후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제적 자유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단발성이냐 지속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유나 수익 인증 그러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야 이거는 한두 번 한 1회에서 2회 정도 월 1,000만 원 벌고 그 뒤에는 글쎄 안 된다. 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시간과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에너지. 또 시간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가라는 걸 분명히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 지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기엔 시간이나 에너지 대가를 치렀지만 대가를 치러서 어떻게 무언가 이뤄내려면 밤도 새고 진짜 피 깎는 노력을 하고 미라클 모닝도 하고 책도 막 한 1,000권씩 읽어보고 그리고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나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강구하는 건 경제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반드시 지속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월천을 이뤄냈다라고 하면 물론 조금씩 춤을 추겠지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익원을 보장받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까지 이 세 가지의 개념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디지털 크리에이터, 디지털 노마드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 용어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개념까지 여러분 오늘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강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